맞습니다. 4월 1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일단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다들 어서들 오시고요.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내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총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일본 야구 4가지 경기, KBO 3가지 경기, 7가지 경기 분석하고 마무리할 거고, 어쨌든 유튜브로 보셔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주목할 만한 경기들이라든지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어제 오후도 요렇게 업로드가 됐었죠.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은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건의사항, 뭐 문의사항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메일 주소 남겨 놓겠습니다. 메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제가 웬만하면 댓글 잘 안 보니까 댓글 달지 마시고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MPB부터 보면서 한번 쭉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야쿠르트 히로시마 경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홈팀 야쿠르트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4승 0패, 시즌이 시작되고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이제 히로시마와의 맞대결에 있어서도 히로시마의 선발이 누가 나왔었냐면은 마사토가 등판을 했었는데 마사토까지 지금 털어버릴 만큼 빠따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근데 오늘 양 팀의 선발들이 조금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발들이 나옵니다.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마치모토가 나오고요.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오카모토가 나오는 상황인데 사실 마치모토 같은 경우에는 선발보다는 롱 릴리프로 좀 뛰었던 선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1이닝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불펜으로 기용이 됐던 선발들인데 자원들인데 자, 마치모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릿까지 굉장히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무빙볼이라든지 스플릿에 대한 밸류가 높은 자원이거든요.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가 나쁘지 않고요. 결국에 이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많은 볼을 봐주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는 싶지만 타율도 리그 전체 꼴찌에다가 아직까지 홈런이 나오지 않고 있는 구간. 뭐 당연하게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지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모토에 대한 기대값을 뭐 6이닝, 7이닝까지 가진 못하겠지만 한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좀 안정감 있게 완벽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히로시마의 선발은 오카모토가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커맨드가 좋은 편이에요. 지난 시즌 40.2이닝 동안 볼넷이 단 6개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뜬공 유형에다가 그 다음에 잘 맞은 타구 비율이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구장 자체가 진구 구장이라는 타자에게 특화가 되어 있는 구장이라는 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야쿠르트가 경기당 홈런 한 방씩을 때려내면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또 홈런을 뽑아내고 있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잘 되고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결국에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마치모토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에 지금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빠따도 부진하고 있고 불펜도 지금 부진하고 있는 구간에서 선발들만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선발 싸움에서 히로시마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 내용 자체가 야쿠르트에게 조금 끌려다닐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해 보면은 뭐 굳이 야쿠르트가 역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4연승 장줄이 끊길 타이밍도 아닌 것 같고 야쿠의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6.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 프렌, 역배, 오바 가능성. 자, 언급해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주니치 요미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주니치 요미우리.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분석을 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양 팀의 선발들이 사실 리스크가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주니치의 선발은 나카니시가 등판을 하고 요미우리의 선발은 다나크아가 등판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다나카 같은 경우에는 뭐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투심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는 있는데 전성기 데뷔했을 때 에이징 커브가 조금 크게 왔다. 지난 시즌 보시면은 총 10번의 경기에서 45이닝 동안 1.64의 WHP와 5점대 방어율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죠. 2이닝 2팅도 안 되고 있고 안정감은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나카니시 같은 경우에도 준시 선발 같은 경우에도 오늘 1군 첫 등판인데 지금 주니치가 4연패를 가져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선발들이 잘 해주긴 하지만 불펜이 지금 많이 털리고 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마치야마 같은 경우에도 이 마치야마가 이 주니치의 클로저인데 이 친구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불펜 방어율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 자체가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선발도 불안하고 불펜까지 아마 좀 많은 실점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아오님 별풍선 7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타격이 상위 타선부터 하위 타선까지 전부 다 좀 터져주는 구간은 아니지만 뭐 이즈구치라든지 케비지라든지 달백이라든지 상위 타선에서는 좀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불펜에서의 이점이라든지 상위 타선에서의 밸류 차이 요게 조금 승부를 가를 수 있지 않을까. 요미우리가 좀 더 나은 밸런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해보면은 요미우리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6.5 기준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우리 승리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세이브랑 오릭스 경기 살펴볼게요. 세이브, 오릭스. 자, 어제 세이브가 양팀의 1차전을 가져가는 동안에 정말 오랜만에 빠따가 터져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승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세이브의 선발은 다카시 코나가 등판을 합니다. 자, 149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가장 큰 강점은 스플리터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가는 직선 구종들이 밸류가 좀 떨어집니다. 몰리는 공도 많고 구위도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날은
힘들게 꾸역꾸역 가져갈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요. 결국에 이 오릭스라는 타선 자체가 기본적으로 페스볼에도 타이밍이 괜찮은 팀이고 이번 시즌 지금까지 총 4번의 경기 가져가는 동안에 팀 타율이 2할 8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타카시를 오릭스가 공략해 주기에는 상성에서의 이점도 챙겨가면서 최근에 흐름까지 괜찮은 구간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카시가 지난 시즌 오릭스를 만났을 때 총 4번의 맞대결에 있어서 승리 없이 3패에다가 25이닝 동안 14자책 5.04의 ERA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약했었죠. 오릭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사실 세이브가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타이라가 지금 선발로 전향을 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완투승이 있었는데 선발로 전향을 했다 보니까 불펜들이 조금 안정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의 경기 가져가는 동안에 불펜 방어율이 7.88까지 많이 치솟아 있는 구간. 이것도 좀 많이 아쉽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오릭스의 선발은 에스피노자 등판합니다. 150km짜리 포심에다가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까지 뭐 구속도 빠르고 존을 조금 넓게 쓸 수 있는 제고 능력도 있고요. 뭐 장타에 대한 억제 능력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죠. 그래서 지난 시즌 실제로 129.2이닝 동안 피홈런 딱 3개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지난 시즌 세이브 만났을 때도 총 7번의 경기를 나와서 37이닝 동안 8자책 1.95의 ERA 상대 전적에서 강했었던 기억도 존재하고요. 이거 뭐 세이브가 지금 득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에스피노자에 대한 기대값 자체를 좀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종합해 보면은 오릭스가 선발 싸움부터 뒷심 싸움까지 타격 밸류 싸움까지 조금 더 이점에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겠느냐. 오릭스 승리라든지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릭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5 마행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니오넴이랑 이제 지바롯데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니오넴, 지바롯데. 자, 어제 경기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니오넴이 에스콘필드에서 홈에서만큼은 좀 자신이 있다. 9대 0으로 1차전을 가져왔거든요. 뭐 중간에 지바롯데의 실책성 플레이도 몇 번 나오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니오넴이 오늘 경기까지 잡게 되면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니오넴의 선발은 기타야마가 등판을 하죠. 자, 149km짜리 패스볼에다가 스플릿이라든지 커브, 체인지업까지 패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도 굉장히 좋고요. 피칭 스터프 자체가 조금 안정감이 드는 뛰어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 24번의 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1.06의 WHP와 1.91의 ERA 경기력이 정말 좋았죠. 지난 시즌. 게다가 이 기타야마가 평균적으로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자체가 한 7이닝 정도? 2이닝 이터로서의 역할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값이 굉장히 높은 그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팀 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지바롯데가 최근에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를 보면은 뭐 장타에 대한 부분도 나쁘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뛰는 야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바 롯데의 강점을 보여주기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지바 롯데의 선발은 아드레 잭슨이죠. 152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까지 우한 파이어볼러 자원인데 이 친구의 가장 큰 강점은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체인지업으로 상대의 타이밍을 뺏어주는 이 밸류가 정말 높은데 공교롭게도 니오넴이라는 팀 자체가 지난 시즌 가장 못 쳤던 구종이 뭔지 아시나요? 가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구종 체인지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드레 잭슨급의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니오넴이 타이밍을 잘 못 맞출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안드레 잭슨이 이제 지난 시즌 요코하마에서 지바롯데로 또 넘어오다 보니까 리그를 옮긴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니오넴이 상대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 팀의 선발들이 모두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경기 후반부 넘어가서 장타력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초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뭐 지바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뭐 한 점 내지 2점까지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오넴 지바롯데 프렌 또는 언더 가능성 참고해 주시고 KBO 바로 갈게요. 자, LG랑 기아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LG, 기아. 자, 일단 디펜딩 챔피언 LG가 시작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아직까지 승리 정립이 안 됐어요. 0승 3패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연패를 끊기 위한 LG의 선발은 송승기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4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게다가 포크볼까지 추가를 하면서 지난 시즌 기록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31번의 경기에서 147.1 동안 1.36의 WHP와 3.54의 ERA. 특히나 이 송승기가 시즌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시즌 초에 9위가 빵빵했을 때는 경기력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홈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대값을 조금 높게 잡아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양현종이가 등판합니다. 140kg짜리 포심에다가 체인지어 그 다음에 슬라이더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인데 지난 시즌 안 좋았죠. 30번의 경기 나와서 153이닝 동안 1.49의 WHP와 5.06의 ERA. 그래서 이제 양현종 같은 경우에도 80년대생이다 보니까 에이징 커브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죠. 뭐 구속, 뭐 구위,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이 양현종이가 또 지난 시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좌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0.820 좌타자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사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LG에는 누가 있죠? 뭐 이제 홍창기라든지 문보경 아니면 뭐 신민재, 문성주까지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LG가 충분히 또 이제 양현종의 뭐 구위라든지 뭐 구속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뒷심 싸움 넘어갔을 때도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영탁이 말고는 조금 믿을 만한 자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혜영이라든지 뭐 조상우라든지 기본 밸류가 높은 자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뭐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LG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LG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 아니면 9.5 오바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한화랑 KT 경기 살펴볼게요. 한화, KT. 자, 이 매치업은 제가 양 팀의 선발들을 봤을 때 류현진과 고영표가 등판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ZX52811님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에이스급 선발 맞대결이죠. 류현진도 잘 던지고 고영표도 잘 던지고 지난 시즌 류현진은 29번의 경기에서 148.1이닝 동안 3.76 고영표가 29번의 경기에서 162이닝 동안 3.3의 ERA 특히나 얘네들이 저는 굉장히 밸류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볼넷이 거의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뭐 류현진도 148.1이닝 동안 27개 KT도 고영표도 161이닝 동안 30개. 그래서 요즘같이 조금 KBO 판 자체가 볼질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 그런 뭐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자,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14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 커브까지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직선 구종 대부분의 밸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타자 만났을 때 몸쪽 승부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지난 시즌 이닝 데뷔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건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이거 사실 KT도 지금 시즌 타율이 3할 오픈 3리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1위. 그 다음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평균 8.67득점씩. 그리고 뭐 자완 투수 만났을 때도 체인지업을 만났을 때도 타이밍이 또 나쁘지 않은 팀이라서 사실 류현진에 대한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콜스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KT의 고영표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언더스로입니다. 자, 134kg짜리 페스볼에다가 투심, 그 다음에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터널링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존에 좀 걸칠 수 있는 제구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자원인데 사실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도 타격감이라든지 펀치력은 살아있거든요. 뭐 득점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라는 팀 자체가 지난 시즌 이런 언더를 만났을 때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억이. 언더 상대 팀 OPS가 0.840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게다가 이제 홈발까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빨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양팀 선발들의 네임 밸류와는 별개로 타자들의 상성 아니면 흐름에서의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캐다구79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 팀의 선발들만 봤을 때는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지만 뭐 타자 흐름들 아니면 뭐 상성들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 드려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NC랑 롯데 살펴볼게요. NC 롯데. 자, 어제 양팀 1차전 경기는 NC가 9대2 넉넉한 승리를 챙겨갔었죠. 자, 지금 NC가 총 3번의 경기를 가져가는 동안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3경기 평균 실점이 3.67실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선발부터 수비에 대한 집중력, 그 다음에 이제 불펜에 대한 이런 흐름까지 이 삼각자가 조금 맞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다. 자, 오늘 선발은 신민혁이가 등판합니다. 자, 지난 시즌 28번의 경기에서 132이닝 동안 1.32의 WHP와 4.77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선발인데 사실 이 친구도 볼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쉬운 선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지금 롯데가 뭐 장두성이라든지 고승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승엽이라든지 좌타 라인들이 조금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심영이가 좀 잘 던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기는 할게요. 저는 뭐 최소한 6-3 정도는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롯데 나균환이 같은 경우에도 145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그런 유형인데 스플릿이 되게 좋아요. 스플릿에 대한 밸류가 높은 선수고 뭐 지난 시즌 커터라든지 포심에 대한 구위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실제로 성적도 되게 좋았었습니다. 28경기에서 137.1 동안 3.87의 ERA. 그리고 이제 롯데가 나균환이가 내려간 이후에도 기존의 뭐 김원중이라든지 정철원이라든지 최준용에다가 이제 교야마까지 합류가 되면서 순수 밸류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조금 중상위권까지 볼 수 있는 밸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뭐 비록 지금 김원중이가 털리면서 ERA가 좀 올라가 있긴 하지만 밸류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런 매치업 자체가 조금 투수전으로 저득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양 팀이 리그에서 최소 실점 1위, 최소 실점 2위 팀이기도 합니다. 자, 10.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7가지 경기 멘트는 다 진행해 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앞서서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틴 1216 뽀미세봄 비트블랙홀님 추천 감사합니다.